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 이것저것이 불편해지거나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전립선 비대증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영훈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영훈입니다. 오늘 주제가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제가 아는 내용을 그냥 주저리주저 설명하는 것은 재미가 없고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진료실에서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환자인 것처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전립선 비대증이 중년 남성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이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신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이유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전립선이란 장기가 남성 생식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받아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 전립선이 남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무엇보다 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위치가 방광 아래에서 소변이 나온 길인 요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소변 나온 길을 좁게 만들죠. 소변 나온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소변 주기가 약해지고 소변이 시작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소변 볼 때 중간중간 끊어지기도 하고 소변 보시고 남는 소변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자면은 이렇게 길이 좁아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길이 좁아지게 되면 방광도 평소보다 소변 보실 때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방광 근육이 두꺼워지게 되고 잘 늘어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고 소변이 급하고 심하면은 요실금 같은 소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당장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걱정은 이걸 그대로 방치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큰 전립선으로 방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소변을 뽑아드리거나 그리고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더욱더 심해지면은 방광 기능 자체도 이제 큰 문제가 생겨서 궁극적으로 신장 기능, 콩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TV닥터 처방전을 통해서 솔루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잔뇨가 있어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이 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40대 때 전립선염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랑 증상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이 같이 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네. 이번에 염려처럼 이 전립선 비대증과 이 전립선염 같이 오기도 하는 건가요, 선생님?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은 실제로 증상이 비슷하고 같이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보면은 정상적인 전립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세균 감염이나 다른 염증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보통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두 가지를 같이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조금 이제 치료의 이제 목적은 다른데 전립선염은 세균 감염이나 염증 제거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되고 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소변 불편감을 해소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됩니다. 같이 치료를 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환자 입장에서는 이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의 증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을 할 때 전립선 암을 같이 진단하게 되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여러분은 지금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TV닥터 처방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가리를 하실 것 같은데 약물 치료 효과적인 편인가요?
맞습니다. 약물 치료는 아무래도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쉽게 권해드릴 수 있고 우리가 편하게 약을 복용하시면 생각보다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약물 치료는 우리가 전립선 이제 요도를 싸고 있는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시는 약과 그리고 방광 기능을 안정시켜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급해지는 이런 방광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약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남성 호르몬에 작용을 해서 전립선 크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약을 드셔볼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약물 부작용이나 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 여러 가지 다른 약들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약을 많이 드시는 거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듣다 보니까 약을 언제까지 먹으면 된다 이런 명확한 기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수술적인 방법은 어떤가요? 그래서 약물 치료 대신에 이제 수술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립선이 커져 있다 보니까 전립선을 부분적으로 절제해주면은 영구적으로 약을 먹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개복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출혈이라든지 흉터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개복 수술은 요즘은 거의 하고 있지 않고요. 그 이후에 방광 내시경 이라는 내시경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따라서 요즘은 거의 내시경으로 전립선을 부분적으로 절제를 합니다. 절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네. 전기 소작기로 절제를 할 수도 있고 레이저로 절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이면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이렇게 하는데 점점 더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게 이 표준 수술법이라면 뭐 또 다른 수술법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요즘 이제 의료계 이제 추세가 아무래도 부작용이 적고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을 선호한 추세다 보니까 그렇죠. 전립선 비대증도 그런 수술이 한국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전립선 결찰술. 이런 수술입니다. 전립선 결찰술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이제 묶어주어서 우리가 소변 나오는 길을 넓혀줘서 소변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고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립선을 이제 제거하는 이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재발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실과 바늘이라는 이물질이 내 몸 속에 남기 때문에 그런 이물질에 대한 이제 부담감 그리고 부작용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전립선 수증기 기화술이라는 수술인데요. 리줌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에 소개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전립선에 뜨거운 수증기를 이제 쏴서 전립선 조직을 죽여서 죽은 조직을 몸이 이제 흡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합니다. 역시 간단하고 쉽게 이제 수술할 수 있겠고요. 이 수술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을 일부 절제하는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작용도 덜하고 그다음에 효과도 재발도 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남자가 됐다고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는데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고령이어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이런 수술이 가능한 건지 또 평소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령이어도 전립선이 너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내시경 수술 아니면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간단한 수술들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몸 컨디션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수술법 말고도 이미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좀 많다 이런 분들 주의하실 점이 바로 음주와 감기약입니다.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콧물약 성분이 요도 주변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소변 나오기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겠고요. 음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주를 하면서 아무래도 수분 섭취가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소변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알코올 성분 자체가 방광의 감각을 떨어뜨려서 아무래도 소변 배출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감기약 복용과 음주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V 닥터 처방전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이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안녕.